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1월 16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오늘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오늘 일단 시장 오전장 초반에 급락세가 한번 진행이 됐었습니다만 이후 반등이 좀 나오면서 오늘 약보합 마감을 했는데요. 아침에 이 폴란드 지역 쪽에 미사일 공격이 진행되면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는 소식에 러시아 쪽에서 공격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제가 아침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장전 방송에서도 그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이게 사태가 확산될 걸로 보여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러시아에서 극구 부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일단 폴란드 대통령 입장에서도 의도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반복될 걸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뭐 이런 정도의 언급들이 나오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큰 문제가 없는 쪽으로 가는 듯 했었고요. 오후장 들어와가지고 이 미사일 자체가 우크라이나가 간밤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한 100발 정도의 미사일을 쐈는데 그걸 방어하는 과정에서 오발이 난 궤도 이탈로 오발이 난 이 미사일인 것으로 일단 판명이 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건 이렇게 표현하기가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해프닝 형태로 끝이 나게 됐고요. 오늘 오후장 후반부에 들어와가지고 러시아 쪽에서 이 평화협상과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일단 우크라이나와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마 미러 간의 물밑 접촉을 통해서 어느 정도 뭔가의 얘기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일전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크림반도까지 지금 현재 다시 회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 강력한 입장이기 때문에 푸틴의 명분을 전혀 지금 살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와 대화가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아마 미국과 서방을 상대로 니네하고 협상을 하겠어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밑밥을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전쟁이 한편으로는 계속 지속되겠습니다만 한쪽에서는 평화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지고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더 여기서 상황이 돌발 상황이 전쟁이기 때문에 돌발 상황이 나올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현재 상황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지금 자꾸 전쟁이 불리해지면서 영토 지금 강제 점령했던 영토들을 조금씩 뺏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다못해 돈바스 지역 정도라도 건지려고 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제 우크라이나겠죠. 키는 우크라이나가 쥐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제가 오전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크라이나 문제는 이게 폴란드 문제는 명분이다. 지금 조정 구간인데 미국 어제 PPI 때문에 또 올라왔잖아요. 또 올라갔는데 음봉이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음봉일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젠 조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 때문에 최근에 연준 위원들 강경 발언이 조금씩 그러니까 이 노선을 조금씩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도 최근 이 주식시장이 너무 먼저 섣부르게 반응한 게 부담스럽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샴페인 터뜨리면 안 된다.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그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시장이 강하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제는 조정을 줘야 될 구간이 왔습니다. 아마 오늘 미국 시장 약간의 조정이 좀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더 오르게 되면 나중에 조정을 줄 때 크게 조정을 주면서 또 변동성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조금씩 조정을 주면서 오늘 우리 시장 보시면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견조한 조정이 나왔거든요. 장중에 이 폴란드 문제라고 하는 돌발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꾸역꾸역 끄집어 올려가지고 결국 양전환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마감을 했는데 현저하게 조정을 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종목들이 보통 지금 마이너스 1% 이상 떨어지게 되면 종목들 전체적으로 확 다 내려오는 상황들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안정화가 그동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11월 시나리오가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 지수가 이렇게 크게 밀리는 과정에서도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견조한 모습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시장 안정화는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라는 걸 또 한 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 안정화 이후에 하나 더 진행돼야 될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시장 정상화입니다. 시장 정상화라고 하는 부분은 코스닥과 코스피에 지금 키 맞추기가 많이 안 돼 있는 상태. 코스피도 지수만 크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갭차도 커진 상태, 대형주만 올라가 있는 상태. 이런 상태도 이제 점차적으로 요거 키 맞추기까지 진행이 딱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시장이 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구간이 이번 조정을 끝내는 구간 정도의 상황 해서 이게 조정이 여기서 끝날지, 여기서 마무리가 될지는 며느리도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됐든 시장 정상화가 그러니까 이 시장의 저점 바닥이 형성되는 시점에서 시장 정상화까지 딱 진행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가 이제 단기 박스권 하단이 된다. 박스권 하단이 된다는 얘기는 만약에 여기가 박스권 하단이 된다면 지금 오늘 2460을 결국 지켜냈잖아요. 여기가 박스권 하단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2540포인트 정도까지 여기까지의 박스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은 박스권 하단이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반면 이 자리를 내주게 된다라고 하면 이 밑으로 조금 더 내려와야 합니다. 그러면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하네. 아직은 좀 기다려야 하겠네라는 걸 결정할 수 있겠죠. 이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거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시장이 정상적인 형태,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던 2019년 정도, 그때도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은 정상적인 흐름의 형태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의 정상적인 시장이 좀 진행이 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가야 될 자리에서는 가주고 밀려야 될 자리에서는 밀려주고 하는 이런 정상적인 흐름의 시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마지막 단계인 어디서 박스권을 잡느냐, 그게 시장 정상화로 연결이 되느냐, 그거 마지막 과정이 남아있다라는 건데 지금 그거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장 안정화와 함께 정상화도 조금씩 진행될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라는 얘기는 여러 차례 드렸고 지금도 이제 나와봐야 박스권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만 나와도 정말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 여러분들 이때 생각해 보세요. 이 구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 많이 힘들었잖아요. 이때까지 1년 반 동안 정말 힘들었잖아요. 이제 그 구간들은 좀 지나가면서 요게 최근에 이제 지수만 올라오는 상황에서의 반등, 강한 반등. 이거 일단 조금 소화를 해야 될 거고요. 가격 조정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기간 조정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조정 구간이 조금은 필요한 것이고요. 그 조정 구간에서 정상화까지만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요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이 시장과 관련해가지고는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련해가지고는 내일 저녁 8시에 라이브 방송을 제가 하기로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그때 내년 시장 전망 그리고 섹터나 종목들 전체적으로 내년 볼 내용, 단기적으로 볼 섹터들
섹터들과 좀 길게 볼 수 있는 섹터들, 이렇게 섹터를 좀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동안 제가 종목에 관련된 얘기들을 시장 말씀드릴 때, 그리고 저희 무료방에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조금씩 이제 해볼 만한 상황이 나오니까, 시장이 이제 조금은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종목을 일부 조금씩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잘 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 그만큼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아마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보시면 제가 뭐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 거고, 제가 보이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보이는 범위 내에서 그동안은 어려웠기 때문에 종목과 관련된 얘기들, 과거에 제가 카톡방에 있을 때 우리 그 전에 있을 때는 종목들도 많이 뭐 무료 종목도 드리고 종목에 대한 얘기들도 한 번씩 드렸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종목 말씀을 거의 안 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종목들 자체가 단기적인 어떤 단타 위주의 뉴스 딱 뜨는 순간 들어가는 이런 종목들 위주의 시장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목들 말씀을 거의 잘 안 드렸던 거고, 이제는 또 조금 정상적으로 돌아올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지금 다시 조금씩 드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텔레그램 무료방 같은 데서도 이제 종목 뉴스들도 조금씩은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같은 다 연결되어 있는 차원이다, 제가 보는 시각에서의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 관련된 얘기들 조금 많이 좀 드리게 될 거고, 종목 섹터들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이 뭐 섹터나 종목 관련된 얘기들은 크게 안 드리겠습니다. 뭐 네옴시티 관련한 거 지금 오늘 뉴스들 많이 나와서 관련주들 오후장 후반에 좀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거 내일도 움직임이 좀 나오겠죠. 뭐 그런 정도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하루 모두 고생들 많으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